2장 출제 유형 10번 폴더 있습니다. 완전 정보 공이 문제고요. 네,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계산 작업 11시트에서 표 1을 이용해서 각 B18에서부터 E19 영역에는 단과대학별, 구분별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표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여기에 B18에서부터 E19 영역입니다. 여기에 B18에서부터 E19 영역에는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이고, 그리고 거기에 최대 취업자를 배출한 학과를 찾아라. 여기에다가 최대 취업자의 학과, 그러니까 뭐 여기 보니까 인문대학 중에서 단과대학 인문대학인 것들 중에서 취업 성적을 쫙 봤을 때 취업에 제일 많이 취업한 학과가 뭐냐.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이거겠네요. 국어국문학과. 이런 식으로 그 특정 학과 그에서 그러니까 어떤 대학별로 단과 대학별로 취업을 제일 많이 한 학과를 찾아내라, 그런 거죠. 그 사회과학 대학에서는 최대로 많이 취업한 학과가 어디냐, 그런 걸 찾는 거죠. 근데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시험에서 이런 문제 만나면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그 정도 난이도도 높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라지 중에서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인덱스, 매치, 라지 중에서 가장 먼저 써야 될 함수가 뭘까요? 아마도 여기서는 인덱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은 어떤 표 범위에서 특정 행의 특정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오는 함수였거든요. 몇 번째 행에 몇 번째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와, 그런 함수였는데 이게 찾아오는 일을 해야 되고, 이 매치의 역할은 행 번호를 구하는 일이나 열 번호를 구하는 일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찾을 값이 찾을 범위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러한 행 번호를 구해서, 여기서는 하여튼 행 번호 구하는 일에 매치가 쓰일 것 같고요. 라지 함수는 뭐 하는 함수인지 아시죠? 는 라지 해가지고 괄호 안에 데이터 범위, 데이터 집합 범위라고 할게요. 데이터 집합 범위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였죠. 얘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스몰 함수는 k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하고. 지금은 아마 최대 취업자 수를 구할 때, 최대 뭐 취업 이거 구할 때 원래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는 뭐죠? 맥스죠. 맥시멈 최대 값을 구하는 함수 맥스인데, 그런 최대 값을 구하는 맥스 함수를 쓰는 게 더 좋지만, 솔직히 이 라지 함수를 써도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k를 얼마로 두면? k를 1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데이터 집합에서 뭐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하면은 k를 2로 하겠죠. 근데 지금은 최대값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여기서 제일 취업 많이 한 값이 얼마니, 최대 취업 값이 얼마니, 그런 걸 구할 때 k를 1로 해서 하면 돼요. 네. 그 맥스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집합 범위를 여기를 딱 잡고 k를 1로 주면은 아마도 이 모든 것 중에 최고로 큰 값이 나오게 될 것 같네요. 그런 것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함수는 없는데, 아무튼 이 인덱스와 매치와 라지 중에서 우리가 또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될 것 같냐면요, 바로 인덱스 함수를 제일 앞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왜냐, 찾아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학과인지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를 제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는 인덱스
인덱스를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 찾을 데이터 범위는 찾을 데이터 범위를 학과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으려고 합니다. 제가 솔직히 찾을 범위를 이렇게 잡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던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열 번호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찾을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다 잡으시면은 열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어, 여기에 2번 이렇게 학과니까 2번 그렇게 적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열 번호를 저는 그렇게 2번이라고 주기 싫어가지고 그냥 열 번호를 생략하고 싶어서 열 번호를 생략하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B3에서부터 B14를 딱 잡고 하면은 어차피 열 번호는 뭐 1번이 되는 거고 그럼 열 번호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해가지고 이 범위는 절대 참조해서 쓸 거고요. 열 번호는 그냥 생략입니다. 생략. 안 쓸 겁니다. 1번 첫 번째 열에 있는 값 어차피 열을 하나만 잡으면 생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잡으면은 열 번호가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열 번호를 2번 막 이렇게 다 적어야 되지만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안 그래도 이게 복잡한 문제니까 B3에서부터 B14만 딱 잡고 그리고 나서 컴마 해가지고 로우 넘버로 가서 행 번호를 구하는 일을 이제 할 겁니다. 컴마 해서 이후에는 매치가 필요합니다. 네. 왜 매치를 쓸 거냐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몇 번째 행인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이제 몇 번째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가 매치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행 번호로 쓸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학과 중에서 그러니까 그 단과 대학이 인문 대학이니 사회 대학이니 하는 이 단과 대학 중에서 어, 취업 성적이 제일 높은 취업 성적이 제일 높은 그런 학과가 무슨 학과니 그 구분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에 찾아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이 학과들 중에서 몇 번째인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그거를 매치가 구해주는 거예요. 몇 번째 있나 하는 거를. 그럼 여기서 컴마 이후에 매치를 쓸게요. 매치. 네, 매치를 더블 클릭하고 괄호가 열리면은 이제는 찾을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옵션 그렇게 주는 건데요. 찾을 값 같은 경우는 이 매치로 찾을 값이 뭐가 필요할 것 같냐면 이 인문대학 중 딱 이 자리만 보면 여기가 지금 인문대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럼 인문대학 중에서 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가장 많은 그런 학과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가 찾을 값이 그 몇 번째 있는지 정확하게 몇 번째 있는지를 이제 알려야 되는 건데 일단은 이 인문대학 중 최대 취업자 수를 찾아야 되거든요. 지금 눈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데이터가 많고 이러면은 눈으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지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 찾을 값에다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라지 함수를 써서. 근데 라지도 보면은 그냥 라지가 아니라 배열 수식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배열 수식 라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조건이 인문대니 뭐 사회과학 대학이니 이런 조건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가 이렇게 조건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건하고 계산 범위 이렇게 해서 뒤에는 k 값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찾을 값이 여기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조건은 뭐냐면은 그 단과 대학이 인문 대학이니 뭐 사회과학 대학이니 이런 걸 조건으로 주려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찾을 값으로 쓸 거다. 그 매치 바로 뒤에 이제 라지가 나와야 된다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매치의 찾을 값에서 라지를 쓸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그 매치의 가로 안에서 라지로 라지를 더블 클릭하고 라지의 가로가 열리면은 조건이 뭐가 조건이냐면은 이 라지의 가로 안에서 지금 가로 잘 봐야 됩니다. 라지의 이런 핑크색 가로가 열렸으면 이게 배열 수식으로 해서 조건도 주는 건데 조건은 여기 녹색 가로까지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엑셀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밖에서 열지 마십시오. 밖에서 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엑셀을 열어서 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그러면 딴 자리에서 하셔든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럴 거면. 네, 라지의 가로 열렸으면은 여기서 이제 조건에 대한 가로까지 열어서 조건이 그 단과 대학이 뭐 인문 대학이니 하는 조건도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라지의 가로 안에서 조건에 대한 가로까지 열었으면은 이 단과 대학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고 A3에서부터 A14 범위를 쭉 잡았고 그리고 여기서 절대 참조도 필요하겠네요. F4번 키를 눌러가지고 밑으로 채우기도 할 거니까 F4번 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 는 해서 얘를 찍어야 되는데 얘가 안 찍히네요. 얘가 안 찍히면은 위에 셀을 찍고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면 돼요. 네, 지금 되게 헷갈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 A18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A18 같은 경우는 밑으로 옆으로 양방향 채우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는데 옆으로 같이 넘어가면은 안 되는 상황이라서요. A10만 고정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10만 고정하고 여기서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았으면은 그 다음에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과대학이 인문대학인 것 중에서 곱하기 계산 범위 우리가 라지로 최대값을 구할 범위입니다. 라지로 최대값을 구할 범위는 바로 취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 겁니다. 이 3에서부터 이 14 범위요. 지금 여기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시면은 위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 3에서부터 이 14 범위 이거 절대 참조도 할게요.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지만 옆으로는 또 창업으로는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창업으로 넘어가고 진학으로도 넘어가고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 앞에는 고정을 시켜야 되냐면 행번호 앞에 그러니까 3행과 14행은 달러가 붙어야 되고요. 열은 고정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F4번 키를 한번 우리가 처음에 딱 잡자마자 이 3에서부터 24를 잡자마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행번호 앞에만 달러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안 그래도 되게 헷갈리는데 이렇게 밑으로 채우기, 옆으로 채우기, 양방향 채우기가 될 거라서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14행이 막 15행으로 바뀌고 막 이러면 안 되지만 옆으로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창업과 뭐 이렇게 진학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는 이제 열은 고정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라지가 아니라 맥스였으면 이 함수가 만약에 맥스였으면 여기서 끝나는데 계산 범위 이후에 가로 닫고 끝인데 라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컴마를 찍고 우리가 K 값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럼 뒤에 컴마를 찍고 K는 얼마로? 라지로 첫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할 거기 때문에 K는 1로 해줄 거예요. K는 1로 하고 이제 라지에 대한 가로를 여기서 닫으시면 돼요. 이 문제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만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몇 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풀다 보면 나중에 좀 이해가 돼요. 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가로 닫으면 있잖아요. 여기까지 라지에 대한 가로까지 닫으면은 이게 바로 lookup value입니다. 여기까지가 매치에 찾을 값이라고요. 지금 라지로 이렇게 구해놨죠. 매치에 찾을 값을 이렇게 라지를 써가지고 지금 찾을 값으로 구해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건, 계산 범위, K 값 이렇게 줘가지고 조건, 계산 범위, K 값 이렇게 줘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그 뭐 인문대학 조건 만족하는 것에 이 뭐 취업 성적 중 첫 번째로 큰 값 뭐 이런 거를 구하면 이제 아마도 뭐 숫자 22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숫자 22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라지로 구한 최대값이 그러면 컴마 찍었을 때요. 뒤에 컴마 찍어 봐봐요. 컴마 찍으면은 lookup array로 넘어왔죠. 이 lookup array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제가 방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2가 나왔다고 치자. 22가 나왔다. 숫자 22가 나왔다. 그러면 컴마를 찍었을 때 찾을 범위, 매치로 찾을 범위. 이 22얘를 찾을 범위도 이렇게 잡아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어렵거든요. 이 무작정 이 찾을 범위를 여기를 쫙 잡으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이게 진짜 이제 숫자 22가 나온 거예요. 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에 이 범위의 첫 번째로 큰 값이 숫자 22가 나왔다. 근데 우연히 여기에 22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다고 칩시다. 밑에도. 지금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밑에 이렇게 22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가 정확하게 찾으라고 할 거거든요. 정확하게 찾으라고. 그러면은 22를 찾을 때 정확하게 찾으면 여기로 갈 수도 있거든요. 다른 사회과학 대학에 이 조건에 안 맞는 이 조건에 맞지 않는 다른 사회과학 대학에 22를 찾아가지고 그게 뭐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 일곱 번째 있다 해가지고 막 엉뚱한 학과가 사회과학 대학의 행정학과가 가져와지고 막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데 이 매치의 찾을 범위에서도 조건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컴마 이후에 그러니까 아까 앞에 썼던 이 조건을 여기다가 또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를 또 열어가지고요. 컴마 이후에 한 칸 띄우고 안 띄우고는 여러분 자유고 그건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컴마 찍으면 lookup array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lookup array 찾을 범위에서 조건에 대한 가로를 또 열어서 아까랑 똑같이 단과대학 쭉 잡아가지고 A3에서부터 A14 절대 참조하고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 여기서 이 꼴는 인문대학인 거 있느냐 A18 A18이 안 찍히면 A18 적으세요. 타이핑해서 위에 걸 찍고 아래쪽 방향키로 내려가든 적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A10만 고정. 왜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A18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밑으로는 내려와야 되지만 옆으로는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똑같은 조건. 네, 그렇게 해서 A 10만 고정하고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 이제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바로 찾을 범위예요. 이 lookup array 실제로 찾을 범위는 이렇게 취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는 거죠. 이 3에서부터 이 14 이것도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지만 옆으로는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옆으로는. 그래서 이 3에서부터 이 14는 F4번 키를 한 번, 두 번만 눌러서 행만 고정. 3행하고 14 이렇게 행만 고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밑으로는 못 내려가지만 옆으로는 E열이 F열로, G열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창업으로 바뀌고 또 진학으로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여기서 컴마를 또 찍으면은 매치 타입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럼 컴마를 딱 찍었을 때 매치 타입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으라고. 그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게 뭐 22가 나왔으면은 이 안에서 조건 만족하는 것에 그 인문 뭐 이 조건 만족하는 것에 대한 이 범위 내에서 찾게 되거든요. 그럼 이 조건 만족하는 것에 이 범위 내에서 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0을 쓰시거나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잘 닫아야겠네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은 매치가 이렇게 뭘 구해준 거냐면 행번호, 이 전체 이 인덱스 안에서의 찾을 값, 찾을 범위에서의 그 행번호를 구해준 것입니다. 몇 번째 행에 있는지, 얘가 뭐 두 번째 있다 하면은 여기서 두 번째 있는 국어 국문학과 그게 가져와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컬럼 넘버는 생략입니다. 애초에 잡을 때 우리가 열을 하나만 잡았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여기 열을 하나만 잡았기 때문에 컬럼 넘버는 굳이 안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 바로 닫으세요. 여기서 가로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국어 국문학과 나왔고 밑으로 또 채우기, 옆으로 또 채우기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지, 저처럼 이렇게 양방향 채우기를 지금 하는, 밑으로 채우고 또 손대다가 잡고 옆으로도 채우고 이렇게 해보셨을 때 이렇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네요.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렵죠. 네. 이건 최고로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 처음에 한 번에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일단은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매치에 여기서 행 번호를 구할 때요. 이 매치의 행 번호를 딱 매치가 행 번호를 이까지 구하는 걸 했거든요. 매치가. 근데 라지가 일단은 찾을 값. 이 라지는 찾을 값. 매치의 찾을 값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다음 찾을 범위. 찾을 범위 이렇게. 찾을 범위에서 이 조건이 또 들어간 거죠. 이 라지의 그 찾을 값에서 썼던 라지에서 썼던 조건이 매치의 찾을 범위에서 또 조건이 들어가서 마지막에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찾아라 이렇게 또 0을 쓰고 그렇게 한 거죠. 조건이 이렇게 라지 안에서도 조건이 들어가고 매치의 찾을 값에 쓰인 라지 안에서 조건이 들어가고 또 매치의 찾을 범위에서 또 조건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이런 건 틀릴 수 있어도 밑에 85페이지 2번 문제는 좀 할만한 것 같아요. 네, 85페이지 2번 문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배열 수식은 왜 쓰는 건지도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저번에 제가 그래서 따로 좀 자료를 올려놓을 거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기본 배열 수식 공식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이 배열 수식 문제를 풀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요. 그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우리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카페에 보면은 여기에 그 카페에 제가 뭘 올려놨냐면은 실기 자료실에 좀 전에 올려놨는데 배열 수식 기본 연습이라고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나중에 집에서 이건 혼자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저번에 하여튼 유튜브로 설명한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링크도 걸어놓고 하니까 배열 수식이 중요해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이 실기 자료실에서 배열 수식 우리 카페에서 기본 연습에 가서 자료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거 다운 받아서 이 파일 열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뭔가 좀 해보세요. 그럼 기본 공식들을 자세히 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배우고 나서 좀 연습해 보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좀 더 풀기가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계속 해볼게요. 네, 나중에 하여튼 카페에서 또 배열 수식 공부도 해보시고 85페이지에 2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B23에서부터 C23 영역 여기인데요. 여기에서 남녀의 취업률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취업률
또 남자의 취업자 수 나누기 남자의 졸업자 수라고 돼 있고요. 백분율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썸과 라운드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썸으로 취업자 수를 그러니까 남자의 취업자 수, 남자의 졸업자 수 썸으로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취업자들 남자들의 취업자 수들의 합계는 얼마니, 남자들의 졸업자 수의 합계는 얼마니 그런 거를 구하는 건데요. 아주 기본 공식, 그러니까 배열 수식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공식을 쓸 거거든요. 어떤 공식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거 아마 배웠을 건데 그냥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이 공식. 썸이 조건 지 혼자 줄 수 있고 이후에 계산 범위.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어떤 계산 범위의 합계를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일단 먼저 남자들의 이 성별이 남자 아니 하는 게 조건이겠죠. 이 조건을 딱 줘가지고 그런 조건 만족하는 것들의 취업자 수의 합계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졸업자 수의 합계는 계산 범위를 여기를 잡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들의 졸업자 수의 합계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로 뭐 나눠서 계산한다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여기 B23에 와서요. 이 공식으로 해볼게요. 는 썸을 선택하고 썸 지원자는 조건을 못 주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여셔야 합니다. 조건에 대한 이 빨간색 가로 열어가지고 조건은 성별이 남자니 하는 조건을 주려고요. 그러면 저 성별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으세요. C3에서부터 C14까지요.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범위는 우리가 이거 옆으로 채우게 할 거 아닙니까? 또 얘를 또 옆으로 이렇게 또 채우게 할 거라면은 절대 참조하세요. 얘도 옆으로 따라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채우기 안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채우기 할 거면 절대 참조하고 그다음 이 범위에서 이꼴 뭐인 거? 남 얘를 찍을게요. 여기 B22를 얘는 상대 참조로 냅두면 돼요. 얘는 왜냐하면 옆으로 채우기 할 때 여로 넘어가야 되니까. 네, 뭐 22행만 고정시켜도 상관은 없지만 이건 밑으로 채우기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행고정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상대 참조로 냅둬도 됩니다. 옆으로만 넘어갈 거니까.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한 가로 닫아요. 빨간색 가로 닫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가로가 닫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일단 취업자 수의 합계를 구할 거라서 곱하기 아스트리크 곱하기 이후에 대응되는 위치의 계산 범위는 썸으로 앞에 썸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취업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으세요. 저처럼 E3에서부터 E14 이렇게요. 배열 수식이라서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는 배열 수식이라서 동시에 여기 대응되는 위치에 남자 그 대응되는 위치에 여기 취업 성적의 합계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썸에 대한 가로 잘 닫고 참 이거 절대 참조도 해야겠네요. 취업 범위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하세요. 여기도 막 옆으로 넘어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썸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지 구해지지 그냥 엔터하면 안 구해집니다. 아까 문제도 그렇고 아까 배열 수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무리는 그냥 엔터하면 이렇게 샵 밸류 오류가 뜨죠. 이거는 동시에 여러 개의 셀에 동시에 내용을 적용시키는 특별한 배열 수식이었기 때문에 마무리는 반드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로 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백분율 단위로 돼 있었나 봐요. 근데 원래 우리가 뭐 표시 형식을 뭐 바꾸진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게 일반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나왔겠죠. 88명 이렇게 나왔는데 백분율 형식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뭐 88%, 8,800%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잘 나온 겁니다. 지금 88 일반으로 뭐 보거나 이렇게 숫자로 보면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표시 형식 바꾸지 마세요. 뭔가 이유가 있어 이렇게 해놨겠죠. 근데 이제 이게 88 나온 건데 숫자로 88명인데 여기 다시 더블 클릭 들어가서 뒤에 나누기 뭐를 해야 합니까? 남자의 졸업자 수도 또 뒤에 나누기해서 남자의 졸업자 수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블 클릭 들어가서 뒤에 나누기 슬러시를 입력하고 남자들의 졸업자 수도
구해 봅시다. 똑같은 방식으로 방금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는은 안 써도 되고요. 앞에 는이 붙어 있으니까. 예. 바로 썸을 또 쓸 거고. 나누기 이후에 썸이 또 나와야 됩니다. 썸을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리면 조건에 대한 가로를 또 여세요. 조건에 대한 이렇게 빨간색 가로를 또 열어가지고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에요. 아까 또 성별 범위를 쭉 잡고 C3에서부터 C14 범위를 잡고 절대 참조도 하고 F4번 눌러서 여기가 비좁으면 위에서 하세요. 여기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서 하시고 이 범위에서 이꼴는 또 남자인 거 있느냐 남자 또 찍고 B21을 찍고 조건에 대한 빨간색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졸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D3에서부터 D14 범위 이렇게 졸업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고 절대 참조도 하셔야죠.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도 하고 그리고 썸에 대한 가로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는 남자의 취업자 수들의 합계, 요거는 남자의 졸업자 수들의 합계가 구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남자의 취업자 수 나누기 남자의 졸업자 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이제 마무리를 해 보시면은 결과가 70.4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뭐 이렇게 해서 남자의 취업자 수, 남자의 졸업자 수 이렇게 뭐 구했는데 거의 뭐 맞게 나왔는데 백분율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요. 이미 표시 형식도 잘 맞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라운드 함수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채우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도 잘 나오는지 옆으로 채우기도 이렇게 했을 때 옆에 여자도 67.20%잘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반올림을 처리해도 결과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수점이야 두째 자리까지 뭐 다 잘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요 부분을 또 그렇게 반올림을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예. 표시 형식이 맞더라도 라운드를 안 쓰면 안 돼요. 라운드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첫 번째 수식 남자 이거 그 남자들의 취업률 이거 구한 거 잘라내기 하세요. 네, 더블 클릭해서 뭐 는 빼고 쫙 블럭 지정해서 잘라내기. 아니면은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가지고 잘라내기를 하십시오.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라운드를 쓸게요. ROU 입력해서 라운드를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리면 라운드 가로 열었으면은 함수 마법사 부르세요. 지금 방금 그 잘라내기 한 배열 수식을 마법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신기하게 마법사는 배열 수식을 붙여넣기 하면은 인식을 해요. 예. 그러니까 라운드에서 가로 열리면 마법사 불러오세요. 마법사 불렀고 여기에 넘버에다가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반올림 하려는 수죠. 반올림 하려는 수는 방금 여러분이 잘라내기 했던 거를 컨트롤 V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 배열 수식으로 인식해가지고 계산이 나와요. 이렇게 0.704 이게 아까 70.40%였잖아요. 숫자로 고치면 0.704 맞는데 우리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시해라라고 했는데요.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할 56.61%. 그럼 이거 70.40% 그렇게 나오려면은 실제적으로 퍼센트 백분율이기 때문에 뒤에 70.40까지 나오려면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섯째 자리까지 넘어가면 그 반올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넷째 이게 백분율로 생각을 하면은 백분율은 이게 지금 70.4가 되는 거거든요. 0.704가 70.4% 이렇게 되는 거니까 70.40%까지 그렇게 나오려면은 네,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표시해. 그러니까 둘째 자리까지 하면 안 돼요. 둘째 자리까지 하면 70%로 나올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로 하면은 70% 이렇게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Shift F3 다시 눌러서 70.40% 나오려면 넷째 자리까지 표시해. 이렇게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다 표시해라. 그럼 다섯째 자리에서 실제로 반올림 하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라운드 함수 아시잖아요. 라운드 함수의 특성상 는 라운드해서
반올림하려는 수, 소수점 아래 자릿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인데 이게 계산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거든요. 나타낼 자릿수이기 때문에 네 자리까지 남겨,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남겨. 그럼 그게 실제로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옆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네, 이렇게 해서 라운드를 써가지고 이 배열 수식으로 구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반올림 하려는 수로 그렇게 우리가 넣었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그냥 4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네, 다 됐네요. 이제 넘어갈게요. 86페이지로 오세요. 굉장히 어려웠고, 이쪽 배열 수식 문제 어렵게 나오면 하여튼 막 이런 식으로 아까 위에 뭐 문제처럼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요. 86페이지의 문제도 좀 배열 수식인데 좀 특별한 배열 수식이네요. 이거는 이 함수 자체가 배열 수식으로 쓰이는 그 프리퀀시 함수가 나오네요. 해보겠습니다. 86페이지로 왔고, 필요한 파일은 2장 출제 유형 10의 완전 정복 03 문제 열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장 출제 유형 10번 폴더의 완전 정복 3번 문제를 열어서 할 거고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그 1번 문제가 표 1의 행사 내용, 참석 인원과 표 3을 이용해서가 아니고 이게 표 2를 이용해서인 것 같습니다. 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책이. 표 1의 행사 내용, 참석 인원과 그 다음에 표 2를 이용해서 표 2의 행사 내용과 참석 내용에 따른 빈도수를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하고 있고요. 밑에가 표 3 문제니까 이게 표 2를 이용해서입니다. 이게 프리퀀시 함수와 if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거 문제를 좀 고쳐주세요. 이게 표 2를 이용해서입니다. 표 2 문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함수는 뭐 하는 함수냐면요. 빈도수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 빈도수 뭐 어쩌고 해놨죠, 그죠? 근데 그런 빈도수를 구할 때 있잖아요. 프리퀀시의 특징은 프리퀀시 어떻게 쓰는 함수냐면은 데이터 범위, 구간 범위. 근데 구간별 그 데이터의 발생 빈도수를 구합니다. 배열 수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배열 수식. 배열 수식으로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무조건 작성하게 돼 있는데 그 이유는 해보면 압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딱 구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간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200, 300, 400, 500, 600 이거를 구간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구간을 정하면 처음 0에서부터 이거 말 그대로인데 이렇게 구간을 우리가 딱 진짜 예를 들어 만약에 구간 범위를 이렇게 잡는다면 있잖아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0에서부터 빵명에서부터 200명 사이에 해당하는 그 참석 인원이 몇 명이니? 몇 번 있었니? 이 결혼식에서, 이 행사에서. 그리고 진짜 말 그대로 201명부터 300명까지 참가한 참석 인원 그 200명, 201명에서 300명 사이에 참석한 이런 거죠. 이런 거 295, 211 이런 거 몇 개 있니? 빈도수가 몇 개 발생했니? 그런 걸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301명부터 400명 사이에 참석한 참석 인원은 뭐 이런 거겠죠. 360 뭐 이런 거. 이런 거 몇 개 있니? 이런 거 몇 개 있니? 막 그런 거 세알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잡고 구간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은 아마 이 구간 안에 여기서 0에서부터 200 사이에는 몇 개 참석 인원이 몇 명이 있고 또 201에서 뭐 300명 사이에는 참석 인원이 몇 명 있고 그 몇 번 행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빈도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바로. 근데 이거는
이렇게 구간을 다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결과도 바로 나오거든요. 결과도 이 5개 바로 나올 거거든요. 따로 해서 막 채우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구간으로 동시에 인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가 배열 수식이라는 특징이 있어가지고요. 결과를 나타낼 범위도 다 잡고 하셔야 됩니다. 저처럼 여기를 H3에서부터 H7을 다 잡으세요. 애초에 이 5칸을 다 잡아놓은 이 상태 그대로 는을 쓰고 FRE. 잘 보세요. 지금 5칸을 다 잡고 있습니다. 한 칸만 찍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5개 칸 다 잡은 상태에서 는 먼저 쓰고 FRE 이렇게 적었고요. 더블 클릭해서 괄호가 열리면요. 데이터 어레이는 참석 인원의 범위를 쭉 잡아보세요. 참석 인원의 범위를 쭉 잡았고요. 이거는 어차피 동시 계산 나오기 때문에 절대 참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달러 붙이고 안 붙이고는 무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컴마 구간 범위 빈스 어레이는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동시에 지금 계산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5개 칸에 동시에 계산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옵니까? 그 발생 빈도수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동시에 계산 되고 있죠? 한 건 있고 5건 있고 뭐 그러니까 아까 말 그대로 이런 거는 5건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295, 뭐 211, 뭐 282 이런 거 찾아내 가지고 이런 건수가 5건이 있네요 하면서 이렇게 빈도 발생 빈도를 계산해 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작정 이걸 바로 구하는 게 아니었고요. 다시 조건이 있었어요.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이제 왜 프리퀀시를 쓰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지우고 무슨 조건이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저기 세미나냐 여기는 그러니까 세미나에는 몇 개가 있니? 그다음 결혼식은 몇 개가 있니? 이런 조건이 지금 있잖아요. 세미나니 결혼식이니 하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을 줘야 되기 때문에 프리퀀시 안에서도 프리퀀시 자체가 원래 그렇게 배열 수식인데 또 조건도 주기 위해서 if 같이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 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범위, 구간 범위 뭐 할 때 일단은 여기에 그 데이터들이 세미나인 데이터들 중에서 여기는 구해야 되고 여기는 또 이쪽은 결혼식인 데이터들 중에서 구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이쪽에서 또 if가 같이 붙으면은 원래 배열 수식 자체가 이렇게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은 조건을 바로 또 줄 수 있죠. 조건이 하나일 때는 그 계산 범위 컴마유 계산 범위 나오고 아까 좀 if 없는 배열 수식은 이제 직접 괄호 열어가지고 썸 안에서 직접 괄호 열어가지고 계산 범위 이렇게 줄 수 있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배열 수식이 크게 보면은 if를 같이 쓰라고 했죠. 지금은 프리퀀시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프리퀀시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썸을 대신해서 프리퀀시가 나올 거고 여기에 if를 동반해서 조건 주고 컴마 계산 범위 그 다음에 뒤에 구간 범위 그렇게 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데이터 범위 할 때 if가 따라 붙어서 조건 나오고 컴마 계산 범위 해서 if에 대한 괄호를 닫으면은 그게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을 주는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볼게요. 다 잡고 해야 됩니다. 프리퀀시 때문에 이거 특이합니다. 5개를 다 잡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상태 그대로 는 프리퀀시 불러보세요. 프리퀀시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괄호가 열리면 if가 따라 붙고요. 이 데이터 어레이에서 조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사 그 내용 중 세미나인 참석 인원에서만 데이터를 세알려 그렇게 해야 되는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가 따라 붙고 if에서 조건식 로지컬 테스트는 행사 내용 범위를 잡으세요. 저처럼 B3에서부터 B17 범위를 쭉 잡고요. 이거는 뭐 절대 참조나 그런 거 절대 참조 신경 써야 되겠네요. 옆으로 채우기 할 거라서 이거 옆으로 채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결혼식도 물어봐야 되고 이거 넘어가는데 얘는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세요. F4번.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
는 해서 이 범위에서 equal 세미나인 거 있느냐, 여기 H2를 찍어요. 단 이 H2는 옆으로 채우기 할 때 결혼식으로 같이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 참조로 냅둘게요. 물론 뭐 이 행만 고정시켜도 잘 하시는 거지만 옆으로만 채우기 할 거라서 뭐 행 고정 굳이 안 시켜도 옆으로만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건이고, 조건에 대한 거 적었으면 컴마 이후에 하여튼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조건이 하나일 때는 바로 나올 수 있고, if 안에서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가 나옵니다. 계산 범위는 이 프리퀀시에서 데이터 어레이로 쓸 범위, 그러니까 이 프리퀀시에서 데이터 범위로 쓸 그 범위를 우리가 아까 이 참석 인원의 범위를 잡았었죠. 그러면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는 참석 인원의 범위를 잡습니다. C3에서부터 C17 범위요. 이 범위는 절대 참조 F4번. 왜냐하면 옆으로 채우기 할 건데 이게 또 같이 옆으로 막 넘어가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컴마가 아니고, 참 죄송합니다. 가로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value if false일 때는 생략을 할 거기 때문에 조건 만족하지 않을 때는 또 어디를 뭐 구해라 하면 컴마 찍고 어디를 또 다 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조건 만족할 때만, 이 세미나일 때만 데이터 그 참석 인원에 대한 걸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괄호를 닫아주세요. if에 대한 괄호를. 그래야지 value if false일 때는 생략. 조건 만족하지 않는 것들은 뭐 어디를 또 계산해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if에 대한 괄호를 닫으시면은 여기 딱 괄호 닫는 순간 어때요? 여기서 if에 대한 괄호를 딱 닫는 순간 데이터 어레이로 넘어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 안에서. 지금 여기까지가 프리퀀시 안에서 이 조건 만족할 때 뭐 이 참석 인원의 범위를 데이터 어레이로 쓰겠어 작성한 거고, 그리고 이제 뒤에 컴마를 찍어야죠. 컴마를 딱 찍으면 빈스 어레이 구간 범위로 넘어가잖아요. 컴마 이후에 구간 범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겁니다. G3에서부터 G7 범위. 이렇게 해서 이 범위도 옆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넘어오면은 안 되는 거니까 절대 참조도 하세요. F4번 눌러서. 네, 그리고 프리퀀시에 대한 괄호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야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하시면 동시에 5칸을 다 잡고, 우리가 애초에 시작할 때 여기 다 잡고 했기 때문에 동시에 계산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요. 옆으로 채우기 했을 때도 잘 나와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빵건이 있다는 건 그런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소리겠죠. 네, 잘 나오는지요. 저처럼. 이렇게 채우기도 꼭 해보세요. 옆으로. 잘 나와야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나왔다 하는 사람은 그 if 안에서 이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고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왔어요.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가 이렇게 딱 나와서 if에 대한 가로가 닫혔어요. 네. 이까지가 데이터 범위로 쓴 거고요. 여기까지가 데이터 범위 if 안에서 이렇게 된 게. 그리고 뒤에는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1의 행사1과 표3을 이용해서 월별 행사 건수를 구한 후 해당 개수만큼 별표를 제28에서부터 제23 영역에 반복하여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if와 sum과 month 함수와 left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하네요. left 함수 기억나십니까? left는 리프린트, 그러니까 특정 텍스트를 반복할 텍스트 그리고 반복 횟수 이렇게 주면은 이게 텍스트를 내가 반복해서 출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리프린트 그런 개념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써볼게요. 밖에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 밖에 빈칸에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는 left 불러보세요. left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반복하려는 텍스트인데요. 반복하려는 텍스트에다가 우리가 A를 딱 적어보고 넘버 타임스 반복 횟수에다가 50번 반복해라. 그래서 50 적어보세요. 넘버 타임스에다가 50 그렇게 적으면은 A가 50번 반복됩니까? 뭐 그런 겁니다. 단순한 함수죠.
근데 우리가 이 반복 횟수를 구할 때 지금은 반복 횟수를 구할 때 뭘 써야 될 것 같냐면 행사 건수. 그러니까 여기서 1월 달인 게 몇 개 있니? 1월 달인 게 두 건 있네요. 그죠? 여기 전체 행사를 봤을 때. 그러면은 먼스로 이렇게 월을 추출해서 그 1월 달인 게 지금 두 개 발견됐으면 여기에 별표를 두 개 넣어. 그런 말이네요. 별을 두 개 놓고 이 랩트로그면은 별을 반복할 텍스트로 넣으면 되고 반복 횟수에는 저게 몇 개 있니? 이 월에 해당하는 이 조건이 몇 개 있니? 그런 걸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if와 sum과 months를 써가지고 1월 달인 거에 개수 몇 개 있니? 2월 달인 거에 개수 몇 개 있니? 그런 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배열 수식이니까 원래 sum이 합계를 구하는 함수지만 저번에 배웠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썼던 공식에서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은 개수가 됩니다. 개수가 나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여튼 이런 공식 써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넣으면 진짜 그 조건 만족하는 거 발견될 때마다 1씩 더해라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은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 공식인데 조건 나오고 if가 동반되면 곱하기가 아니라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가 나오는데 아무튼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 됩니다.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은 또 이 공식은 개수를 구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컴마, 계산 범위. 이 공식을 써가지고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 행사 건수를 1월 달인 게 몇 건 있나 하는 행사 건수를 쉬워요. 뭐 어렵진 않아요. 는 sum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if가 따라 붙고 그리고 if가 조건이 하나일 때는 바로 조건을 줄 수 있거든요. 원래 조건을 주는 함수니까 if가. 그럼 지금 조건이 월이 1월 달이니 하는 걸 조건으로 주려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행사 1에서 월을 또 추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사 1에서 월들을 추출하려면 months가 필요한 거죠. 여기 if의 가로 안에서 months를 쓸게요. months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가로 안에서 months의 가로 안에서 이 행사 1을 일반 수식이면 하나만 딱 찍겠지만 얘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할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D3에서부터 D17까지를 다 잡습니다.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밑으로 채우기 할 거 아닙니까? 밑으로 채우기 할 건데 이거 같이 따라서 막 밀려서 내려가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참조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닫을 거예요. 먼스에 대한 가로를 여기서 닫을 거예요. 가로 닫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건 일반 수식이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동시에 계산이 안 들어가니까 에러가 바로 발생할 겁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할 거니까 동시에 진짜 월을 추출할 거거든요. 동시에 이렇게 월들을 막 추출을 했을 때 그 값이 이꼴 뭐냐? 3월 그러니까 이꼴 뭐 2월 달이냐 3월 달이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자리는 1월 달인 거 찾으려고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이꼴 옆에 있는 이 1월 달이니 이걸 물어봐야 되겠죠. 얘가 아마 표시 형식이 숫자 뒤에 월 붙는 형식이라 그렇지 아마 숫자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꼴 해가지고 옆에 있는 1월 얘를 찍어요. F12. 얘는 상대 참조로 냅두면 되겠죠. 얘는 밑으로 내려갈 때 같이 2월로 넘어가고 3월로 넘어가고 해야 되니까요. 네, 이게 조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컴마 찍고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는 내가 만약에 그 1월 달들의 참석 인원의 합계를 구하겠어 라고 한다면은 참석 인원의 범위를 쭉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도 1월 달인 이런 사람들의 참석 인원의 이거의 합계가 나오게 될 건데요. 근데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 따라하지 말고 컴마 이후에 참석 인원의 범위를 쭉 잡고 뭐 if에 대한 가로와 sum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딱 누르니까 749가 나왔어요. 아마도 이거의 합계인가 봐요. 이거의 합계.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두 건 이렇게 개수 그렇게 하려면은
방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계산 범위 대신에 뭘 쓴다고요? 컴마 이후에 그냥 1을 줄 거예요. 1을 주면은 여기에 그 발견되는 거 그 이거 더하는 게 아니라 그 1씩 더해. 1씩 들어가서 그 발견되는 그 조건에 맞는 거 1씩 더하면 그게 개수가 되는 거겠죠. 건수. 2건 그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계산 범위 대신 1을 쓰세요. 개수 건수를 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if에 대한 가로와 sum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건이 나왔고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도 잘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이거를 어디다 쓴다고요? 2, 3, 4 이게 지금 바로 반복 횟수로 들어갈 거라고 했죠.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구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랩트 안에서의 반복 횟수로 쓸 거예요. 네, 여기에 반복 횟수로. 그래서 이거 잘라내기 합시다. 거의 다 구했어요. 이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X 잘라내기를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2, 3, 4 이렇게 뭐 횟수 나온 거다.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고 잘라내기 하시고 랩트를 쓸게요. 랩트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십시오.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뭘 넣을까요? 별표. 별은 어떻게 넣죠? 미음, 한글 자음 미음 한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할 때 미음 입력하고 키보드의 한자 키 눌러서 검정색 별로 할게요. 검정색 별. 아 이거 흰색 별이네요. 흰색 별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미음 한자 해서 그 7번에 해당하는 흰색 별로 하세요. 밖에서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거는 쌍따옴표 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와 보면은 별 앞뒤로도 쌍따옴표가 붙지 않습니까? 문자니까 얘도 특수 문자니까. 그래서 밖에서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는 케이스는 쌍따옴표 안 붙이면 안 나옵니다. 그다음 넘버 타임스에다가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끝납니다.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럼 또 배열 수식으로 인식도 됩니다. 네. 이 마법사의 장점이 이렇게 배열 수식을 잘라내기 위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인식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를 해도 지가 알아서 배열 수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배열 수식을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그렇게 마무리도 해주고 있어요. 잘 나오죠?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제 얘를 반복 횟수로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채우기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나머지도. 만약 잘 안 나왔다. 잘 안 나왔으면 얘랑 이런 경우는 하나만 찍어놓고 편집하셔야 돼요. 밑으로 채우기 했는데 잘 안 나왔더라. 그러면 여기 얘를 하나만 딱 찍어놓고 편집하셔야지. 막 동시에 다 잡아놓고 동시에 다 잡혀 있는데 뭐 여기서 내가 절대 참조 안 했다 해가지고 막 이 다 잡혀 있는데 여기 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고 뭐 이러면은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져 버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일부만 지울라 해도 안 지워집니다. 아까 프리컨시처럼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으면은 제가 실행 취소로 돌리고 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다 똑같아져 버리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로 돌리고 하나만 찍어놓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배열 수식 문제를 잘 풀려면 제가 아까 카페에 올려놨다고 지금 얘기했었는데 이 카페 실기 자료실에 기본 지금 배열 수식 공식들이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거니까 이 배열 수식 기본 연습 제가 올려놓은 거 있어요. 요거를 배열 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이번 주에 수업 과제로 하여튼 드리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네. 실기 자료실에 배열 수식 기본 연습의 내용 다운받아 가지고 여기 유튜브 링크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충분히 배열 수식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좀 어렵죠. 근데 이걸 보고 다시 배열 수식 문제를 좀 풀어보면은 어떤 공식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해보세요. 이제 사용자 정의함수 오늘 그러면 또 함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사용자 정의함수까지 배우면 계산 작업이 끝납니다. 어,
88페이지로 왔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없는 함수를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쓰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있지 않은 없는 함수를 사용자가 만드는 것이고요. 특별한 함수를요. 그런 걸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 원래 그 엑셀의 그 함수 이런 뭐 지금 우리가 썼던 sum, average 이런 애들이 보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베이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C 언어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C나 뭐 자바 언어 이런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근데 그런 sum, average 이런 것처럼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이 오피스에서는 Alt F11번을 딱 누르면 오피스 뭐 지금 액세스도 그렇고 뭐 워드 뭐 이런 데도 다 보면은 Alt F11만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불러서 삽입의 모듈로 작성을 하면은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함수를 우리가 여기다가 모듈 안에다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한번 연습을 해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엑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lt F11 누르면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뜨는 거기 때문에 베이직이라는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그래서 문법이 따로 있거든요. 언어니까. 여기 88페이지에 나오는 바로 이 if문이 일단 중요하고요. 88페이지에 나오는 이 if문 제일 중요합니다. 네. 다른 것들은 나올 확률이 적어요. 근데 사용자 정의 함수 시험에 한 문제 고정으로 나오는데 대부분 이 if문을 써서 만드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셀의 값이 뭐 이거는 보니까 A1 셀인 것 같아요. 뭐 1,1 하면은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뭐 해당하는 A1 셀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A1 셀의 값이 만약에 60이 들어왔다면 60 이상이라면 이네요. 60 이상이니 하는 게 조건이네요. 이런 A1 셀의 값이 60 이상이면 메시지 박스로 합격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밖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아니라면은 뭐 불합격이라고 그렇게 처리를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if 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에요. 비주얼 베이직이니까 여기서는 비주얼 베이직 언어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법에 맞춰서 and if로 마무리도 쭉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문법에 딱 맞춰서 코딩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타도 넣으면 안 되고 이게 프로그래머처럼 정확하게 그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러니까 꼼꼼하지 못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오타를 넣어가지고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코딩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타를 안 넣도록 내가 꼼꼼하게. 그 if문은 보통 이런 식으로 쓰고 조건 만족해서 이 조건 만족하면 참일 때 이렇게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나머지일 때는 뭐 또 이렇게 실행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조건이 좀 많아지면 어떻게 도 쓰이냐면은 if에서 이게 조건 1이라면 조건 1을 만족할 때 실행문 그리고 나중에 else if도 쓰일 때가 있거든요. else if 해가지고 조건 2일 때 실행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else if도 조건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if 문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if 해서 쓴 이게 조건 1이라면은 else if 조건 2, else if 조건 3, else if 조건 4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 밖에 나머지 중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 A1 셀의 값이 60 이상이면 뭐라고 뭐 표시하고 뭐 수라고 표시하고 만약에 그 밖에 나머지들 중에서 else if 조건 2 해서 조건 2는 또 그러면 60 이상 안 되는 그 밖에 나머지 중에 뭐 만약에 50점 이상이면 이런 조건을 또 줬다. 그러면 그거는 또 우라고 표시를 하고 뭐 또 else if 조건 3 해가지고 그 밖에 나머지 중에서 뭐 40점 이상이면 또 미라고 표시를 하고 수미양가 막 그렇게 표시를 할 때는 또 else i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험에서. 이 if문이 하여튼간에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셀렉트 케이스문은 이 밑에 셀렉트 케이스문 있잖아요. 요거는 보면은 셀렉트 케이스에서 비교할 값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 케이스에 해당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이것도 역시 조건문입니다. 예. 케이스 3, 케이스 4 계속 나올 수 있고요. 케이스 else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처리해 해서 end select로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요. 특히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지금 레인지 3 C3 셀의 값이 만약에 90에서부터 100 사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값 to 끝나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값 to 끝나는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의 의미는 케이스 90에서부터 100 사이의 값들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고 밑에 이거는 이제 70에서부터 89에 해당하는 값들은 다 어떻게 해. 70에서부터 89점 사이의 값들은 다 어떻게 처리해. 이런 거고요. 근데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나올 때도 있냐면은 시작값 to 끝나는 값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 반면에 케이스 is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케이스 is 해가지고 크거나 같니 90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90점 이상이면 그때는 이제 조건으로 딱 줄 때는 is가 붙어요. 케이스 is 여기는 케이스 시작값 to 끝나는 값이거든요. 시작값 to 끝나는 값이면 이게 시작 여기 끝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케이스 해가지고 시작값 to 끝나는 값으로 하면은 이거는 70점에서 89점 사이 값 이렇게 되는 거죠. 89 사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셀렉트 케이스 문도 어떤 조건을 딱 이렇게 케이스 이즈로 주거나 아니면 어떤 범위를 케이스로 해가지고 범위를 주거나 해가지고 그 조건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고 뭐 이 범위 안에 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또 조건을 줄 수 있는 그런 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가다 나올 때가 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 문은 정말 간혹가다가 한 번씩 나오는 거고요. 대신에 이 if 문은 거의 뭐 무조건 쓰입니다. 여기서도 자주 쓰이지만 나중에 뭐 프로시저 할 때도 자주 쓰이고 액세스에 또 비주얼 베이직도 불러가지고 프로시저 하는 게 있거든. 거기서도 또 자주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 if 된 else 구문만큼은 꼭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방법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을 부른 다음에 이거 비주얼 베이직 부르는 겁니다. Alt F11이 비주얼 베이직을 불러서 삽입의 모듈로 작성한다. 그 안에서 이 방법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for next 문은 반복문이거든요. 이거는 반복문이라서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문제에서 한번 쓸 일이 있긴 있는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이 반복문을 쓰는 케이스는 거의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작값에서 끝나는 값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시작값이 1이고 끝나는 값이 100이다. 그럼 1부터 100이 될 때까지 이 변수값이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뭐 i 얘처럼 i라는 변수를 쓰고 있다. 그럼 i라는 변수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이 될 때까지 계속 이 명령문을 실행해라. 계속 반복해서 돌려라. 그래서 100이 넘으면 i가 100이 넘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보통 증분값은 스택값을 생략하면 1씩 증가하거든요. 1씩 증가해서 i가 100이 넘으면 이 명령문 빠져나오게 됩니다. 뒤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직접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90페이지로 와보세요. 90페이지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장 출제 유형 11 폴더 작업 파일 2장 출제 유형 11에 가서 완전 정보 01 문제를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표 1의 지원자 점수표를 이용해서 합격 여부를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 fn 합격을 작성하고 fn 합격을 이용해서 합격 여부에 구하라고 계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fn 합격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계산을 하라는 소리인데요. fn 합격이라는 이 함수는 필기 시험과 개별 면접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인수로 받아서 합격 여부를 판정하여 되돌려준다라고 했고, 합격 여부는 필기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으로 판정하시오. 기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그래서 if문을 써서 구하라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면접 점수를 구할 때는 또 뭐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으로 구한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if문을 써가지고 사용자 정의함수 만들어서 쓰는 문제, 거의 이런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도. 제가 아까 전에 만드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먼저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야 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만들 때는요, 단축키로는 Alt F11. 근데 이걸 꼭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왔다리 갔다리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프로시저도 뭐 비주얼 베이직 써야 되고, 액세스에서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발 도구는 여러분이 꺼내지 않는 한 원래 잘 안 나오거든요. 시험장에서도 개발 도구는 안 나와 있을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이 꺼내고 싶으면은 나중에 매크로 할 땐 꼭 꺼내야 되는데, 파일에, 이 파일 탭에 옵션에서, 파일의 옵션에 와가지고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꺼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꺼내는 거 제대로 또 매크로 할 때 뒤에 나올 겁니다. 적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꺼내서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거나, 근데 그거를 어차피 뭐 단축키를 자주 또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Alt F11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발 도구의 그 비주얼 베이직을, 그러니까 여기 파일의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 탭에서 여기서 개발 도구를 꺼내서 체크해서 쓰면은 개발 도구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거 어차피 꺼내야 되는 거니까 뭐 집에서도 꺼내 놓으시면 좋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 개발 도구 비주얼 베이직보다도 Alt F11 단축키를 많이 쓸 겁니다.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서 Alt F11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비주얼 베이직으로 왔으면은 삽입의 모듈로 작성을 한다. 그러니까 요거까지 외워주세요. 삽입의 모듈까지. 클래스 모듈이 아닙니다. 클래스 모듈은 뭐 속성 같은 거 정의하고 이런 거라서 우리가 쓸 일이 없고요. 그냥 일반 모듈로, 삽입의 그냥 모듈. 그래야지 여기다 함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이 프로젝트에서 쓸 수 있는 함수를 여기다 이제 만들어 모듈에다가, 이상한데 아마 안 불러지거든요. 꼭 삽입의 모듈로 해서 함수를 여기서 만들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내가 Alt F11 눌렀는데 이거 비주얼 베이지가 안 열리는데요, 뭐 안 들어와지는데요, 뭐 그런 사람은 잘못 눌러서 그래요. 혹시 Alt를 잘못 빨리 뛰면은 F11번만 누르면은 차트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차트 만들어지고 이런 거는 잘못 눌러서 그래요. F11번만 잘못 누르면 시트 만들어지는 단축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Alt F11, Alt를 누르고 있는 채로 왼쪽에 있는 Alt만 됩니다. Alt F11 제대로 눌러서 삽입의 모듈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이 모듈에다가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시작하는 방법은 요거 내용대로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문제에 맨날 이렇게 네모 박스에 적혀 있거든요. 퍼블릭 펑션에서 요 함수의 이름과 가로 안에 들어가는 인수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진짜 반은 아는 거예요. Alt F11 삽입의 모듈만 알아도 시작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반은 벌써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럼 적어 보시죠. 여기다가 문제에 적혀 있는 요 내용대로 퍼블릭 펑션 해가지고 오타를 넣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전에. 적어 보겠습니다. 대소문장 관계 없습니다. 퍼블릭 펑션 함수의 이름은 fn 합격, 밑에 네모 상자에 적혀 있는 대로, 항상 시험에도 네모 박스에 적혀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 시작하는 함수의 이름과 가로 안에 지금 들어가는 이런 인수들, 필기시험, 컴마, 개별 면접, 컴마, 집단 면접 해서 가로 닫고 엔터 하면 되겠네요. 엔터를 딱 눌렀을 때 저처럼 엔드 펑션이 생겨나야 합니다. 오타를 넣으시면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펑션에 C를 빠뜨려 먹었다든지 이렇게 오타를 넣으시면 빨강색 글씨로 나오게 됩니다. 엔터를 딱 눌렀을 때. 이렇게 저처럼 빨강색 글씨로 혹시 나오는 사람은 오타를 잘못 넣었구나, 내가 뭐 여기에 스펠링 잘못 넣었구나, 뭐 아니면 문법에 안 맞구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주의하세요. 지금 필기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런 것도 말이 안 맞으면 하나라도 말이 안 맞게 들어가면은 시험엔 틀린 게 돼버리니까요. 개별 면접인데 뭐 개벌 면접하고 이상한 말 적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if then else 구문을 써가지고 작성을 할 거고요. 엑셀처럼 if 함수가 아니라 if 조건문 문장으로 작성을 해야 하고요. 여기서 if를 먼저 쓸게요. if 한 칸 띄우고 조건이 나와야 되는데요. 조건은 맨날 이 가로 안에 있는 인수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조건에서 맨날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얘네들이 필기 시험, 뭐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런 애들 중에 하나가 뭐 맨날 들어와서 조건으로 막 비교가 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조건이 보니까 필기 시험과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하는 게 조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드 조건이죠. 모두 80점 이상이면 했으니까 필기 시험과 뭐 면접 점수가 모두 80점 이상이면 하는 게 엔드 조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엑셀 같으면은 함수를 이렇게 썼겠죠. 는 엔드 해가지고 괄호 열고 조건 1, 컴마 조건 2, 컴마 조건 3 막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얘는 엔드 함수가 아닙니다. 비주얼 베이직은요 엔드 연산자로 쓰거든요. 이건 엑셀에서나 쓰는 거고 비주얼 베이직은 이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그냥 조건 1 엔드 조건 2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은 이렇게 쓴다고 보셔야 됩니다. 엔드 연산자로 곱하기처럼 쓰는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하고 액세스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과 액세스가 비슷하고 얘는 엑셀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은 엑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엑셀.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다른 함수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and or는 연산자로 쓰고 and 연산자, or도 or 연산자로 쓰거든요. 조건 1 더하기 조건 2 하는 것처럼 or 함수지만 or 연산자로 쓰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우리가 조건 1이 필기 시험이 80점 이상이고 하는 거 물어볼 수 있죠. 여기다 바로 물어볼게요. 필기 시험 오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기 시험이 크거나 같니? 80. 이 들어오는 인수가 80점 이상이니 if 다음에 한 칸 띄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if인지 알아요. 80점 이상이고 그 다음에 또 면접 점수가 80점 이상도 돼야 되잖아요.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and 이렇게 and를 쓰세요. and 연산자로. 그 다음에 면접 점수가 80점 이상이니 하는 것도 조건 2로 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면접 점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면접 점수는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을 구한답니다. 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의 평균을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평균을 구한다는데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있죠. 평균을 구하려면 어떤 함수? 에버리지가 자동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엑셀은 에버리지가 있어도 여기 에버리지 이렇게 해서 괄호 열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에버리지가 없어요. 비주얼 베이직은 함수가 다른 게 많거든요. 에버리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다른 함수를 써가지고 작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뭐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거든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는 똑같고 뭐 이어 먼스 데이도 똑같고 뭐 비슷한 함수 좀 많거든요. 근데 에버리지는 없고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냥 이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을 더해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얼마? 나누기 2를 하면 되겠죠? 이 두 개를 딱 더해가지고 그게 평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식으로 작성하는 게 더 좋아요. 실제로 함수를 부르는 것보다도 그게 계산이 더 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가로 열어서 개별 면접 플러스 집단 면접 오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거 딱 오타 넣기 딱 좋게 생겼네요. 개별 면접인데 뭐 면전으로 하고 막 이상한 말 적으면 안 되거든요.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건 더하는 거니까 나누기 얼마?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나누기 2.
그래야지 이게 평균이 되겠죠. 이렇게 평균을 구했을 때 이 평균 값이 또 80점 이상이니?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면접 점수니까. 이게 면접 점수를 구한 거고, 이게 면접 점수의 면접 점수니까 면접 점수의 값이 80점 이상이니? 크거나 같니? 80.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럼 한 칸 띄우고 이제 조건을 다 적은 것 같은데요. 조건이 완성됐으면은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then, 그땐 해서 네, 이렇게 조건 다 적었고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조건이었어요. 다 적었으면은 한 칸 띄우고 이제 then 할 거예요. then 영어로 엔터. 네, 그러면은 참일대 실행문. 참일대 실행문은 함수 이름 이꼴 반환시킬 값으로 작성하는데 함수의 이름이 fn 합격이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의 이름 이꼴 반환시킬 값. 그럼 fn 합격 얘를 그대로 적든지 저처럼 아니면 복사를 해서 이거 더블 클릭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지. 왜냐면 저도 오타를 넣을까 봐 그래요. 이 fn 합격인데 뭐 여기서 fn 한 칸 띄우고 합격하고 막 이상한 말 적으면 안 되거든요. 서로 말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fn 합격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 적든 해서 fn 합격 이꼴 뭐라고 돌려줘라. 반환시킬 값은 이 함수에다가 합격이라고 넣어줘라. 합격이라는 텍스트를 넣어줘라.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할 때만 그때만 then이 그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엔터 해가지고 fn 합격 함수에는 이 합격이라는 값을 넣어주시오. 돌려주시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if 다음에는 꼭 한 칸을 띄워야 되고 and 앞 or 이런 것도 앞뒤로는 띄어쓰기 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건 띄어쓰기 별로 안 중요한데 if 다음에 한 칸 띄우고 and 앞뒤로도 띄어쓰기 이런 거는 중요해요. 그래야지 if인지 and인지 알지. 그리고 이제 fn 합격 이꼴 합격이라고 넣어줘라 했으면 엔터 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는 else거든요. else 그 밖에 원래 나머지는 뜻이죠. else가 그 밖에 나머지 그 외에는 그냥 불합격이라고 처리해. 네. 이거 복사할게요. 이거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딱 한 다음에 그 외에는 불합격이야. 이렇게 하고 엔터 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이게 if문의 끝이야. 여기까지가 if 구문의 끝 해서 end if로 마무리도 되어야 합니다. if문의 끝이다. end 한 칸 띄우고 if 이렇게. end if 안 적으면은 end if 구문 없다고 해서 막 오류가 뜹니다. 이렇게 저처럼 작성을 다 하고 나서도 저도 오타가 있지 않는지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오타를 넣기 딱 좋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이면 필기시험, 개별 면접이면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집단 면접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도 해보시고요. FN 합격이면 FN 합격 잘 적었는지, 네,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else나 and if 이런 것도 잘 적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네, 됐으면은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느냐? 잘 적은 것 같다. 오타를 넣지 않은 것 같다. 잘했다. 그러면 파일에 닫고 엑셀로 돌아가기. 마무리 이렇게. 아니면 Alt Q 단축 Q로. Q2가 빠져나가는 거라서 Alt Q로 빠져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합격 여부 E3에서부터 E10에 계산하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Q2로 빠져나왔으면은 E3 셀에 가서 여기네요. E3에 와서 불러보세요. 는 FN 해가지고 는 FN 이렇게 적으면 어때요? 저처럼 FN 합격이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앞에 보통 펑션의 약자로 FN을 붙인 거지만 이게 뭐 꼭 FN 뭐 이런 거 붙여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영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빨리 찾으려고 특히 적으면 영어는 빨리 딱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는 FN 그러니까 함수의 이름을 막 여러분 마음대로 막 평상시 작성할 때 해도 되는데 한글로 하면은 바로 검색이 잘 안 돼요. 끝까지 다 적어야 검색이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앞에 붙여놓으면은 썸처럼 우리 뭐 에버리지처럼 바로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하세요. 함수니까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도 부르세요.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니까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여기서 그럼 당연히 이 첫 번째 이 사람의 아까 우리가 넣었던 인수들을 다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이 한지영 씨의 필기시험, 또 한지영 씨의 개별 면접, 집단 면접을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B3, 개별 면접은 C3, 집단 면접은 D3 이렇게 차례대로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엔터를 해보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합격 그렇게 나왔습니까?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러면 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런 게 잘 나오고 있는지 이렇게요. 잘 나왔네요. 차례대로 넣어야죠. 차례대로. 이렇게 필기 여기 우리가 세 개를 줬잖아요. 인수를. 그러니까 필기 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렇게 차례대로 각각 넣어 주셔야죠. 인수를 아까 우리 가로 안에 세 개를 넣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안 나온 사람은 뭐 잘못 나왔다 싶으면 고쳐야죠. Alt F11 돌아가서 네. ESC 빠져나가서 Alt F11로 가서 네. 함수를 고쳐야 되겠죠. 네. 지금 그리고 오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필기 시험, 개별 면접, 집단 면접 이거 컴마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여기 점으로 찍어놓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인수 2개 나온 사람은 이렇게 컴마가 안 돼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 컴마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 컴마로 돼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ESC 빠져나가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실수 많이 하시냐면은 얘가 이름이 FN 합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N 한 칸 띄우고 합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FN 한 칸 띄우고 합격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하고 얘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방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눌렀을 때 안 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확인한 다음에 지금 뭐가 잘못된 게 있어서 이렇게 뜬 거거든요. 노란색 줄이 쫙 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실행 중에 오류가 뜬 거라서 재설정할 수 있도록 멈추고 고치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접 이제 찾아서 잘못된 부분 찾아서 고친 다음에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고쳤어. 이렇게 해서 이제 Alt Q 빠져나갈 때 물어보거든요. 실행 중에 오류가 뜬 상태니까 중단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단하고 이제 디버그는 꼭 하시고 잘못된 거 고치고. 근데 내가 실수한 거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한 걸 본인이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보고 고치고 Alt Q 빠져나가서 중단하고 다시 써보면 돼요. 는 FN 해가지고 FN 합격 불러서 다시 써보면 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2번 문제 풀어보고 마칠게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니까 차 배기량을 이용해서 자동차세를 계산하는 사용자 정의함수 FN 자동차세를 작성하고 FN 자동차세를 이용해서 또 표 2에다가 이렇게 구하라고 하네요. 근데 자동차세는 FN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인수로 받는다고 하네요. 밑에 또 여기 배기량만 딱 인수로 들어가고 있네요. 아까는 인수가 3개 있었죠. 우리 아까 가로 안에 3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여기 인수가 1개네요. 근데 이 배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을 해서 자동차세를 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배기량이 1000cc 이하는 100이고 1000cc 초과에서 1600 이하는 140 그리고 1600 초과에서 2500 이하는 200 그리고 2500 초과면 220 이렇게 막 케이스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값이 다 달라지죠. 문제에서 셀렉트 케이스문을 써가지고 작성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이것도 조건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조건문을 써가지고 아마 이 배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을 이거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사용자 정의 함수 만들러 갑시다. 아까처럼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오시고요. 혹시 지금 비주얼 베이직에서 이거 잘 안 되고 있는 사람만 지우고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얘는 냅두세요. 얘는 잘 되고 있는 애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잘 구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건 가만히 냅두시고 혹시 내가 이거 했는데 아까 전에 했는데 오류가 나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못 찾겠다. 그런 분은 딱 지우고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저처럼 잘 되고 있는 분은 냅두고 새로운 모듈로 작성하시면 돼요. 삽입의 모듈을 해서.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지우고 하시고, 이거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은 지우고 하시고, 아까 잘 된 사람은 새로운 모듈로 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이름만 똑같이 안 만들면 서로 충돌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fn 합격을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충돌 나가지고 함수가 불러지지가 않습니다. 함수 이름은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 만드셨다면 또 다른 함수는 무조건 이름은 바꿔야 됩니다. 이름은 따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fn 자동차세 이거 보면서 코딩을 해주세요. 밑에 public function 해가지고요. fn 자동차세입니다. 똑같은 함수를 두 개 만드시면 서로 충돌나서 안 불러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라도 똑같은 함수를 또 만들다가 이거 갑자기 짜증난다 해서 다 새로운 모듈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지우고 확실하게 지우고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운 모듈로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 두 개 이상 되면은 두 개 되면은 충돌 나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fn 자동차세 배기량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엔드 펑션이 또 생겨나죠? 아까처럼 항상 밑에 네모 박스에 적혀 있는 대로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서는 select case 문을 쓸 건데요. 빨간색 글씨로 나오면 펑션에 C 빠뜨려 먹지 않았는지 그런 거 잘 보세요.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select case 문은 아까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듯이 보통 이제 이렇게 select case 해서 비교할 값 그리고 case is 조건 이렇게 조건을 적거나 실행문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참일때 실행문은 함수 이름 이꼴 반환시킬 값 이렇게 쓰는 게 똑같고 아니면은 case 시작값 to 끝나는 값 이렇게 해서 범위로 주거나 실행문 그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case else 해가지고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는 뭐 다 어떻게 실행해 실행문을 쓰고 select 문의 끝이다 해서 마무리로는 end select로 마무리도 하고 end select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건 1, 뭐 시작 case is 조건 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case 시작값 to 끝나는 값, case 시작값 to 끝나는 값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범위로 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범위로 주는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의 값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조건 2, 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먼저 select 오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select 한 칸 띄우고 case 띄어쓰기도 해야 돼요. 비교할 값은 뭐가 자주 쓰이냐면요.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비교할 값으로 거의 들어옵니다. 지금도 비교할 값은 뭐 배기량이 아까 전에 뭐 1000cc 이하면 1000cc 이하 차는 100이고 1000cc 초가 1600 이하면 140이고 배기량에 따라서 케이스가 다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가로 안에 있는 인수가 얘가 들어옵니다. 보면은 비교할 값으로 배기량으로 할게요. 배기량 엔터. 네, 그래서 이 비교할 값은 항상 이 가로 안에 인수가 비교할 값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포함된 식 같은 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니 하는 거니까 조건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케이스 한 칸 띄우고 is 정확하게 1000이냐 하면 케이스 1000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배기량이 1000cc니 케이스 1000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1000cc 이하니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900cc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케이스 is 해가지고 작거나 같니 1000 이렇게 적어야 돼요. 조건으로 주려면 엔터. 저 케이스 한 칸 띄우고 is 나중에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작성할 때 신경 쓰는 게 좋아요. 작성할 때 딱 정확하게 작성하겠다는 생각으로 대소문자는 관계 없거든요.
select case, case is 내가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겠다. 집중해서 작성할 때. 나중에 찾으러 들어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행문은 3일째 실행문은 함수 이름 이꼴 반환시킬 값 이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fn 자동차세예요. fn 자동차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래서 fn 자동차세 이꼴 뭐라고요? 얘는 자동차세를 구할 때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과세 표준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배기량 일단 들어오는 배기량 곱하기 1000cc 이하면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100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엔터. 저처럼. 그러니까 이 배기량 들어오는 것과 100을 곱해서 구해. 1000cc 이하짜리는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면 이렇게 구하라고. 이걸 구해서 저 자동차세에 넣어주라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조건 2가 있으면은 케이스 is 조건 2 뭐 2000cc 이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조건은 이렇게 뭐 2000cc 이하니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1000초가 1600cc 이하니 이렇게 뭔가 범위로 줬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케이스 시작값 to 끝나는 값 범위 비교는 이걸로 할 건데 1000초가니까 케이스 1001 to 1600 이하니라고 했죠. 1600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아요. 저처럼요. 네. 아니면 솔직히 이게 어차피 1000 이하는 이렇게 되고 1000보다 초과한 애들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처럼 범위로 주든지 아니면은 그냥 여기에 케이스 is로 해도 돼요. 케이스 is 뭐 작거나 같니 1600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범위 비교 시작값 to 끝나는 값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도 이거 복사해가지고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럴 때는 그 얼마라고요? 과세 표준이 140, 140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를 할까요? 요 두 줄을 복사해 보실래요? 컨트롤 C 복사. 복사한 다음에 밑에 붙여넣기를 해보실래요? 컨트롤 V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시작값이 이번에는 1600 1601에서 왜냐면 1600초가 2500 이하니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1601에서 2500 사이면 2500 이렇게 고치고 시작값 to 끝나는 값을 이렇게 고치고 그럴 때는 또 여기 과세 표준이 얼마라고요? 200으로 하라고. 200. 네. 그리고 이제 엔터 한 다음에 200 그 2500 초과하는 배기량들은 다 220으로 계산해. 그러면 그 밖에 나머지들은 다 이제 2500 초과하는 그 밖에 나머지 것들은 다 220으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케이스 else 하면 돼요. 케이스 한 칸 띄우고 else요. 엔터 해가지고 그 밖에 나머지 케이스들은 다 이제 이거 케이스 else 하시고 입력 제대로 하시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그 밖에는 다 220으로 처리해. 이렇게 220으로 바꾸고. 네. 그 밖에 나머지가 이제 이거 2500보다 다 초과하는 애들 2500보다 초과하는 애들이 나머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됐으면 이것도 마무리도 중요한데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서 셀렉트 문의 끝이야 해서 마무리로 end select로 마무리도 하셔야 합니다. 아까 if 문의 끝은 end if로 마무리했듯이 select 문의 끝이다 하면은 end 한 칸 띄우고 select 이렇게 다 적고 나서 지금 실수할 만한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일단은 select 한 칸 띄우고 case고요.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잘 보시고요. 꼼꼼하지 못한 성격의 사람들은 특히나 또 보세요. case is고요. case 한 칸 띄우고 is 그리고 case 시작값 to 끝나는 값 case 시작값 to 끝나는 값 그리고 여기 FN 자동차세잖아요. 요것도 요런 것도 잘 보세요. FN 자동차세, FN 자동차세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FN 자동차세 딱 서로 맞는지
마지막에 케이스 else 이런 것도 보고 케이스 한 칸 띄우고 else and select 이런 것도 잘 적었는지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다 된 것 같으면은 테스트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문제에서도 이 FN 자동차세를 이용하여 표 2에 J3에서부터 J6 영역의 자동차세를 계산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와서 Q2로 빠져나와서 표 2에 여기에다가 자동차세 구하는 곳에다가 J3셀에 와서 는 FN 이렇게 입력하면 저처럼 는 FN 했을 때 FN 자동차세가 나오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가로가 열리면 함수 마법사를 부르세요. 가로가 열렸을 때 Shift F3 눌러서 함수 마법사 불러서 여기서 이제 배기량은 옆에 있는 얘를 찍어야죠. 얘 H3 이 첫 번째 이 경차의 배기량을 찍고 엔터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잘 나옵니까? 그렇게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또 쭉 잘 나왔는지 자동차세가 뭐 8만 원, 뭐 어떤 거는 뭐 21만 원, 뭐 44만 원, 77만 원 이렇게 잘 나왔는지 그런 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온 사람은 또 오류가 있습니다 하면서 안 나온 사람은 디버그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을 하세요. 제 걸 보면서 셀렉트 한 칸 띄우고 케이스, 뭐 케이스 is